이처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네, 어떤 의혹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손혜원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시작해보죠. 이천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그래서 좀 더 며칠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제가 지켜본 3년 반 동안에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이 이야기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방 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은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고 아파트를 짓는 일만이 SOC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국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좋은 경관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제 국회의원의 직위 모두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습니다. 제가 추진해왔던 무형문화재 제도 정비, 전통문화 살리기,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 특히 목포와 관련된 도시 재생, 이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일단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번 의혹의 주요 쟁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손혜원 의원이 처음 이제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이제 첫 매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정보를 알고 선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입할 당시에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문체위 소속 이제 여당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청에 일종의 이제 어떠한 압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 점도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문제가 이제 거론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만약에 차명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이제 하고 명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재산 등록도 사실 허위가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일명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우리가 실권리자 이제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게을리했다라는 점이 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검찰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그럼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가장 손혜원 의원에게 분노하는 부분은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거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실제로 투기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 부분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부동산 투기에 관한 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투기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 탈루가 그 일련의 과정들에 속해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차명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이 이번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사실은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고 해서 뭐 그것을 사실은 환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이걸로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손혜원 의원 주장을 보면 목포 구도심을 살리라는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좀 건물들을 사서 기부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 설명인데 일단 뭐 자신이 아닌 남편, 조카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왜 권유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고 조카에게는 또 증여까지 하면서 매입하려고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손혜원 의원을 상대로 이제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유가 왜 빚까지 내면서 사실은 나랑 아무런 연고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액의 돈을 투입을 했느냐라는 점과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좋은 의미라고 한다면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에 맞게 공직자로서 사실은 재산을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남편부터 해서 보좌관, 그다가 보좌관 이제 친인척까지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부동산 매입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뭔가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차명 재산이다라고 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지금 차명 재산이 아니고 나는 실질적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고 이것은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조카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을 명의자라고 할 수 있는 조카가 아니라 그 수익을 다 내가 다 받고 단순히 조카는 명의자로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니까 낸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 손혜원 의원이다라고 판단된 이제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조카도 지금 뭐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 조카는 나는 이제 목포에도 가본 적이 없고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명의자들을 다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매입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고 실제로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를 했고 그리고 뭐 창성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거 본인이 다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단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금 흐름도 추적을 하고 주변인들도 다 진술을 받아낼 거라고 하셨는데 이 차명 거래 의혹을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라는 것을 사실은 법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의무, 그러니까 세금 납부의 의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놓고 보면 겉으로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제 차명 거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당사자들끼리 이제 친인척 관계이고 잘 이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뜻대로 쉽게 이제 입증이 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제 언론 인터뷰와 보도와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누가 이제 그 수익을 누리고 네. 그 부동산을 정말 주인처럼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차명인지 아닌지 이제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발을 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조카들도 다 참고인으로 사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아까 쟁점으로 짚어주셨던 게 이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언제 알았냐라는 부분인데 손 의원 주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고 또 최근에 문화재 등록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인지 수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 손혜원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사후적으로도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갖고 매입을 타진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문체위 소속 여당 간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 시기까지 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이제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때 사실은 이런 정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혜원 의원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실은 뭐 문체위 소속의 다른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뭐 혐의점이 없고 그 관련된 사람들도 손혜원 의원의 진술에 좀 신빙성을 더해준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손혜원 의원에게 굉장히 또 유리하게 상황이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광희 여당 간사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 문화재청장이 뭐 목포 등을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했다고 하고요. 공개된 내용들도 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눠서 보자라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이 정말로 내가 공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말 공익적인 취지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부동산 매입 시기가 그 전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든지 네. 내지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취득된 이후에 계속해서 목포 구도심을 살리자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또 문제가 예.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직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사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제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공익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이제 나에게 좋고 공익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애매하다 그 경계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는 사실은 그 사익을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익도 이제 얽히게 되면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해충돌 금지 원칙 넓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조금 손혜원 의원 측에서 미리 사실 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손혜원 의원 주장은 이번 의혹에 지역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세 차익을 본인이 얻으려고 했다면 문화재 지정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도 조금은 다들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 쉽게 말해서 상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실 전제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보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엮이게 되면 사실상 어떠한 획기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정도의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엇갈리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손혜원 의원 측은 그 지역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무언가 배후 세력이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의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식으로 뭐 수사기관에 고소라든지 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손혜원 의원이 진행을 하게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고요. 지금까지는 뭐 조건부로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말 고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파트 관련 개발업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SBS 취재팀 비롯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언론사들은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한지 좀 성립 가능해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비방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라는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당사자들 간에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론이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뭔가 공익성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가 사실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판단이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게 되거든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익을 동시에 추구했다라는 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자면 언론에서 그거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제 언론사 측에서도 좀 반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고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뭐 기소가 돼야 되고 재판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여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뭐 확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의혹이 좀 전반적으로 공익성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로 굉장히 판단이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손 의원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법적인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유죄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뭔가 밝혀졌으니까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내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확정됐을 때 이것은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래도 지역구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직은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확정적인 유죄 판단이 나올 때 뭐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 내려놓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는 되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이 더 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을 수행하는 그 기간보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워낙 고소고발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고소할 예정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 시일이 오래 걸릴 거라서 사실 판단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그만큼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이제 결백이라든지 나는 그만큼 떳떳하다라는 것을 말한 취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